자, 오늘 그 강의는요, Lesson from Middle East입니다. 중동 전쟁으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꼭 배우려 됐네요. 그죠? 10월 13일자 코리아 타임즈 사설에 나온 기사입니다. 중동에서 그 전쟁이 예전처럼 참 아니지만은 불똥이 크죠. 큽니다. 자, 보세요. 부제목은 Choose Peaceful Coexist Narrow Cycle of the Retaliation입니다. Retaliation. 자, 평화적인 공존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추수 평화적인 공존. 이건 연합입니다. 위드인데 연합으로 존재한다니까 공존입니다. 평화적인 공존을 고르다라게 아니라 이건 모색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나로 사이클, 이 보복으로 계속 악순환되는 보복이 아닌 악순환의 보복이 아닌 평화적인 공존을 모색을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제목입니다. 중동 전쟁은 이게 굉장히 여러 문제가 많이 있어요. 국제적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유가, 그렇죠? 현대 산업 발전은 그 에너지, 화석연료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 근대 이후에 나온 그런 석탄이라든가 그 석유 이런 거를 통해서 발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중동은 참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경제를 지키고 그러려면요, 이 중동에서 안정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한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아랍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과 그 유대인 세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세력 간에 예,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쉽게 참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러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의 이야기는 다 전설이다, 이야기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차원에서는 성경은 사실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 쪽 입장에서는 메시아는 안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을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항상 중동 문제는 항상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이번에 그 이스라엘의 그 베냐민 네타냐후니 이 사람이 이 강경파입니다. 구구파죠. 이스라엘 구구파입니다. 그래서 에, 문제를 많이 있죠. 아랍 쪽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이 구구파인데 이스라엘 내에 있는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굉장한 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참 다루기가 어려운 사람 같아요.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요, 이해되실 거고요. 그 하마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그 하마스의 인물이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그죠? 에, 옛날에 여기가 성서의 땅이라서 성서에 나와 있는 거를 바이블에 있는 거를 그죠? 이거를 인정하기가 참 무한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암살된 하마스의 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지역 일대에서 무장 세력입니다. 하마스. 그래서 암살된 주 인물들입니다. 또 볼까요? 자, 이 지역이 이쪽 일대입니다. 이쪽 일대, 그렇죠? 조그만 이스라엘이 이 주변에 시리아, 사우디라든가 이집트 이런 나라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했어요. 버텨나간 겁니다. 인구가 아까 1,000만 조금 넘는 인구인데요. 버티고 나가고 있어요. 대단하죠? 예, 오랫동안 그
국가를 잃어서 이렇게 국가 없는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가서 자기네들의 어떤 민족이라든가 종교적인 정체성을 이루다가 나라를 세웠는데 얼마나 피 터지겠어요.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사체에 걸친 중동 아랍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팔레스타인을 기반으로 하는 하마스의 무장 세력과 싸우고 있고, 또 레바논에서 하고 있던 헤즈볼라하고도 어떤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란하고는 말할 것도 없죠. 요즘 이 사우디하고 이집트하고는 이제 수교를 맺고 있어요. 사우디가 수교를 맺으니까 옆에 있는 이제 이런 카타르라든가 아랍에미리 이런 나라도 이렇게 수교를 맺고 있습니다. 요르단도 마찬가지로 맺고 있어요. 그래서 어, 관계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볼게요. 한번 훑어보십시오. 예, 그죠? 여기 가자지구입니다. 예, 여기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요. 요게 여기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 이쪽 요르단입니다. 이쪽 요르단이고 여기가 사해, 그죠? 소금기가 많은 사해인데 갈릴리 호수고 나사렛 예수가 아마 여기서 아마 태어났겠죠. 이거 레바논입니다.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에 요 조그만 땅에 230만 명인가 300명 가까이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렇죠? 요건 조금 확대돼서 본 적인데요. 이게 2003년 겁니다. 음, 자, 또 볼까요? 자, 중동 전쟁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인데요. 이 중동 전쟁은 그 48년에 전쟁을 일으키는 용어들입니다. 48년부터 일어났네요. 크고 작은 일인가 봐요. 하여튼 이후로 대표적으로 1차에서 4차에 걸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967년인가요? 일어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현재는요, 아랍의 순위파들은 이스라엘과 수교 중에 있어요. 예, 사우디아라비가 중동에서는 큰 역할을 되는데요. 사우디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이집트하고는 먼저 했죠, 그렇죠? 하면서 하겠습니다. 순위파의 그 상대적인 파가 시아파라 그랬죠. 시아파, 시아파는 시아파의 맹주는 이란입니다. 이란이라든가 시리아 이런 나라들은요, 아, 이스라엘에서 반대하는 입장이죠. 강경파입니다. 어떤 뭡니까 철저한 종교라든가 민족 주성이 강한 강경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전설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낸다. 어? 평화롭게 그 지역에 이스라엘 어떤 유대인 민족들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아랍 민족들이 같이 이렇게 했는데 종교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이들이 거기서 나라를 세워갖고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해갖고 이들을 내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아파들의 어떤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순위파들은 맨 처음에는 거기에 동조를 했지만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는 공존의 어떤 모색을 찾아가자는 그런 얘기를 해서 아마 수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하마스는 에, 팔레스타인 땅 지역에서 하고 헤즈볼라는 레바논 지역에서 어, 대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입니다. 자, 일단 유대인이 누군가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은요, 사실 그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들의 어떤 중심적인 공간이 중심점을 이뤘던 거는 종교적인 거죠, 종교.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던 그런 신념으로 해서 오랫동안 종교적인 어떤 정체성을 공동으로 갖고 있으면서 전 세계로 뻗쳐나가서 살던 민족들입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중세까지 다양해서 있습니다. 문학에서는 이들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리대금을 주로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권력 있는 사람한테 이제 붙어갖고 예, 고리를 많이 뜯고 그랬죠. 에,
크루즈 영감인가요? 구두쇠 크루즈 영감도 아마 유대인이라는 게 유대인이라 그러죠. 자, 또 보세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유대인 귀환 운동이 활발해졌으면요. 시온주의입니다, 얘들은. 예, 돌아 독립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주장을. 시온주의다라는 거예요. 이게 민족주의죠, 민족주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시온주의라는 그런 민족주의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아스포라라서 전 세계적으로 막 떠돌아다니던 그런 민족주의죠. 우리나라가 조선을 뺏긴 다음에 만주라든가 연해주 쪽으로 가갖고 어, 이제 떠돌아다녔죠. 그래갖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는 이런 민족들도 우리 조선 민족들도 디아스포라의 한 형태죠. 그렇죠? 국가 없이 떠돌다가 이제 에, 그런 겁니다. 자, 중동 문제 시발점을 보세요. 가장 문제의 시발점은 이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하면서 이 전쟁과 자금의 부족을 절실하게 이제 그 영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느꼈죠. 그래서 유태계에 돈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어떤 그 병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전쟁에 하면은 너희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너희들이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 땅에 유대 국가를 설립해. 그래서 우리는 국제사회가 공감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시작을 잘못한 거죠. 굉장히 이 부분은 결국은 100년 전에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이 제국주의의 애들의 그러한 그 오판들이 결국은 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또 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국제정세인데요. 2차 세계대전이에요. 이 전 세계는 한 80년 동안 굉장히 평화로운 겁니다. 굉장히 불안한 거죠.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그 80년, 그 100년 가까이 이렇게 세계적인 전쟁이 휘말리자고 한다는 건요. 없었던 일, 전례가 없었던 겁니다. 굉장히 평화로웠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본격적으로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 유럽연합이 이번 전쟁에서, 유럽 전쟁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국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이고 일부러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는 무엇인가 하니 확전을 방지하게 해요. 왜 그런가 하니 1차 세계대전에서의 확전은요, 유럽의 황실들이 방만했기 때문에요. 왜 방만한가 하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요. 합스부르크죠, 오스트리아가. 이 제국이 이 튀르키예, 지금은 터키라 그러죠. 튀르키예 땅과 중동 지역의 그 사막의 그 중동 지역 많은 땅을 갖고 있었던 거대한 제국입니다. 예? 대단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세르비아에 갔던 그 황세자가 그 세르비아 그 사회주의 구급파, 민족주의 구급파들한테 살해를 당하잖아요. 이때 아 금방 끝날 것이다. 이제 들어가면 금방 끝날 것이라 했지만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요. 독일이 게르만이 독일이 오스트리아 편을 들면서요. 전쟁이 확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한 6년 동안 굉장히 불행한 시절을 보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 빌미를 해갖고 유럽에서 확전이 전 세계로 그 뻗쳐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유럽과 저는 전쟁 장기화되면 그 불똥이 한반도에 삐쳤을 때 상인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인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유럽에서 지금 이쪽으로 터졌어요. 이게 유럽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동에서 터졌어요. 중동. 그죠? 중동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아시아인데 남북한 전쟁이 터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미국은 이 세 곳을 갖고 전쟁을 치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러시아하고 중국은요, 자기네들 이득이 되는 쪽이 어딜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봐서는 중국하고 러시아는요, 북한을 지원할 거로 봅니다. 이쪽 유럽은 러시아가 넘어갈 수 없는 너무 힘이 크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쪽을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한을, 남한을, 남한에서 미국이 지켜내기가 힘들 것 같으면요, 아마 일본이라는 방어선을 놔두고 아마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한 번은 그런 식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전쟁을 해서 지켜내는 그런 시간들을 못 지키면요, 미국은 포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요, 이런 유럽이라든가 중동 쪽보다 아시아를 더 넓히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는 사실 여기는요, 러시아가 서방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러시아 힘 갖고는. 그러니까 아마 동쪽으로 가서 부동항을 확실히 확보하면서요, 아마 태평양으로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한번 국민들이 잘 봐야 되고, 이거 총선에서 한반도의 어떤 그런 생존 문제에 대해서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대만도 있죠, 그렇죠? 참 우리가 스스로 국밥을 지키지 못하면요, 일정한 시간 동안 그거 지키지 못하면요, 미국은요, 어,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던 서방 국가들은요,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죠. 자, 오늘 강의를 보세요. 보세요. Lesson from Middle East입니다. 중동으로부터 교훈을 익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Half a world away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산 뭐라고 합니까, 이거죠? 지구촌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지구촌에서 한 뭐 반쯤 떨어진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반쯤 떨어졌나요? 그 정도 되나요? 아, 자, 이 야만적인 그 살인의 현장들이죠. 그렇죠? 살육의 모습들입니다. 어떤 건이 컨티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 피 더 많은 피를 막 그 부르면서요. 그 어떤 그 야만의 살육의 현장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자기 형제와 가족들이 죽으니까 막 내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이 피를 갖겠다고 하면서 막 그냥 그 피해자들이 막 그냥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 표현인 것 같아요. 수풀이는 이런 뜻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자, there have already have done thousands of the casualty입니다. 그렇죠? 자, 거기에는 이미 수천의 사상자가 존재하는 거죠. 사상자, 그렇죠? 사망자하고 부상자입니다. 이걸 합쳐서 사상자라고 그러죠. 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이러한 시점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고 이 툭하면요, in the future라 그래갖고 in the future입니다. 그래서 in the 이렇게 future라고 써갖고요, 앞으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뜻이 있는데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분사구문의 위주를 썼습니다. 자, few can know for how long and horrible입니다. 자, 거의 어떤 누구도 음, 알지 못할 알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이 비참하게 이 군사적인 충돌이, 자, 하마스의 피에 막 굶질 겁니다. 응?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마스의 이 피를 부르는 이 공격으로 야기된 이 군사적인 충돌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처참하게 컨티뉴 계속 진행될 것은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자, international community입니다. 자, 국제사회예요. 특히 서방이죠. 자,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국가들은요, should strive to stop this tragedy. 이 비극을요, 가능한 한 빨리 이 비극을 멈추도록 애써야만 합니다. 즉 고군분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뭐뭐 대신해서 take side라는 한쪽 편을 들다예요. 그러니까 한쪽 편을 편 드는 것 대신해서 한쪽 편을 들지 말라는 거죠. 어떤 측면을
되는 걸 대신해서 가능한 빨리 이 비극을 멈추도록 애써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for human and economic reason. 자, 인도적이고 경제적 이유로 해서 전 세계는요, 두 개의 동시에 심을터냈습니다. 이 동시에 벌어지는 전쟁을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거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떤 전쟁의 충돌이 거의 2년째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거의 2년째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동시에 두 개의 어떤 전쟁을 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에너지 유가로 인해서 전 세계 생산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죠. 경제적인 문제고 또 살상을 많이 하게 되죠. 전쟁을 통해서니까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자, 이 하마스의 어떤 그 살인이죠. 시민들 살해입니다. 아이들과 위민, 여성들과 게다가 나이 먹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마스가 저지른 시민들에 대한 그이 살육은요, is unacceptable.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용납되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해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용납되어 줄 수 없습니다라는 거죠. 자,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죠. 그죠? 이게 하마스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 무장 세력입니다. 대이스라엘에 대해서 강경파인 하마스의 무장 세력입니다. 이들은요, 심지어 150명에 달하는 인질을 어,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인질들을 어떠한가 방패, 그죠? 어떤 방패로 이렇게 삼음으로써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민간이 이렇게 하는 건 추천인데, 그것은 뭐라고 하죠? 테러지요. 나로 밀리터리 오퍼레이션. 군사 작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 이거 나로는요, 구호체예요, 구호체. 요거는 문어체가 되면 네버입니다, 네버. 그래서 결코 군사적인 작전이 아닙니다, 그죠? 나로 밀리터리 오퍼레이션입니다. 더욱이 더 강력하다 노력들이 취해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들 인질들을 석박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들이 취해만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장들은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요거는 걸 갖다 수동태니까 능동태로 바꾸세요라고 할 때 아시겠죠? 왜 그런가? 여기가 바이가 생략됐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바이 완이 생략됐잖아요. 일반적인 주어가 생략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합니다. 그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예, 바꾸는 거 아시죠? 자, 하마스는 또한요, 머스노 그러한 행동들이 이 자기 하마스에게 해가 되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아마 저는 이번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내부에 자기 어떤 그런 이스라엘 시민 내 지지 세력에 좀 불안가 이런 걸 해서 아마 여기를 강경하게 아마 나갈 것 같아요. 아마 희생탄 스카페이스 스카고트라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들? 스카고트가 뭐야? 스카고트가 뭐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희생양입니다. 제단에 올리는 제물이죠. 아마 그 이번에 그 이스라엘에서 죽은 그런 것의 안갚음을 자기 권력이지만 확실하게 해서요. 아마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마스 세력을요. 아마 이제 끝장내려고 아마 전쟁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사우디라든가 이집트 이런 나라 국가를 순위파 쪽 사람들하고는 어, 그 수교를 맺으면서요. 어, 확전을 못하게 하면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부터 봐요. 자, one 일반적인 주어죠. 우리는요, 폰드라고 하는 띵커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다는 거야. 아주 깊게 생각하는 거죠. 왜 이 단체들이 그렇게 루실러스 앤드 빅셔스 무자비하면서 악랄해. 무자비한 거죠. 어? 그냥 멋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사악한 겁니다. 이렇게 악랄하게 자꾸 이렇게 어,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마스 리더스 마스터 헤브 돈 리스. 자, 하마스는 알고 있으면 틀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수천 수백만 배 진짜 여러 번 있잖아요. 더 강하게 리텔리에이트
보복할 것이라는 걸요, 그들은 분명 알고 있으며 틀림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요, 생각하는 거죠. 강경파들이에요. 또는 팔레스타인 전체 또는 이런 그 강경파들은요, 무엇을 생각했다는 거죠. 자, 어떤 거 아니? 이 강경파들은요, 스탠드 애터 크로스 로드라는 건요, 결단을 내려야 할 기록에 섰다는 거예요. 어떤 거니? 라이프 앤드 데스입니다. 만약에 현 상황, 요 스테이트 코라는 것은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요거는 이렇게 현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예? 차라리 이 현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요, 이 자기네 하마스의 정치적인 군사 어떤 그 조직이 붕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로에 섰기 때문에 얘들은 무엇인가 자기의 존재감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참, 내가 이번에 하마스가 아마 악수를 던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충수를 둔 것 같아요. 자충수였죠. 이게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 구구 연정인, 그렇죠? 컬리에이션이 구구 연정입니다. 이스라엘은 구구 연정인, 아, 벤자민 네타냐후, 그렇죠? 이 사람이 이끄는 구구 연정인 이스라엘은요, 무시하고 있죠. 하마스라든가 가자 지구를 무시하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취할 땅이라, 우리가 너무 많은 중동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가져가야 할 거기 때문에요. 하마스라고 하는 정치 군사 조직 단체를 믿지는 않죠, 조직을요. 그리고 가자지구는 당연히 우리 거라고 갖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오슬로라고 하는 그런 협정에서요, 이 두 국가가 팔레스타인 국가와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예전에 성서에 있었던 땅이 있었는데 그게 팔레스타인 땅인데, 거적에는 팔레스타인 땅에는 많은 그 요르단 쪽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많은 사람이 옛날부터 거주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 민족주의가 나타나면서요,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를 막 저질렀던 유럽의 이런 강대국놈들이 똥만 싸고 제대로 뒤처리지 않고 간 거죠.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가 그런 거잖아요. 남북의 어떤 분단을 뻔히 알면서 그냥 저질러 놓고 가갖고 한 게 아닙니까? 자, 보세요. 두 국가의 어떤 해법입니다. 1993년, 1993년 평화적인 공존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1900년에 오슬로에서, 그렇죠? 오슬로가 노르웨이인가요? 그래서 노르웨이의 어떤 수도인가요? 여기에서 협정을 맺은 두 국가의 존립에 대한 해법, 이런 것들은요 이제 이것서 존재만 있는 거, 이름만이 존재한 겁니다. 유명무실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죠?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자, 미국은요, 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임파셜이라는 것은 공정한 겁니다. 메리에이트라는 것은 중재자인데요, 공정한 중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 팔레스타인 측에서 봤을 때는요, 미국은 공정한 중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2020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요, 평화 계획을요 이렇게 발표했죠. 근데 그 평화 계획은 어떻다? Love sides in the favor Israel. 이스라엘 축을 드는 그냥 편향적인 그러한 평화적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심각해서 여기 두 국가의 원칙에 대한 것을 이로이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녹슬게 한다니까요. 쇠락시킨다는 거죠. 더 심각하게 더 훼손시키면서요. 편향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연합국가요. 유엔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어지는 국제사회는요,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좀 더 그 일부 이 친미 국가들을 일부는 제하거든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즉 당시 트럼프가 있었던 그 당시 미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거기에 내남 중동 평화 이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다는 겁니다. 응? 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미국을 이끌어가는 이 상류층 있잖아. 상류층들이 있어요. 이들이 예를 들어서 관이라든가, 그렇죠? 정치인이라든가 또는
관이라든가 재계, 그렇죠? 재계라든가 또는 관료. 이들은요, 유럽에서 디아스포라를 겪으면서요, 히틀러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 2차 세계대전을 통하면서. 그래서 이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거의 다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유럽에서 전쟁을 통해서 세계 강대국으로 이뤘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1914년에 벌어진 1차 세계대전이 아니면요, 미국은 아직도 그러니까 저기 천구석입니다. 천구석.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저기 시골에서 그냥 응? 그, 뭐 땅이나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그냥 졸부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나라였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이 터지면서요. 유럽에서 불화가 터지면서 미국으로 학자라든가 돈을 갖고 있는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갔죠. 그래서 이때 유럽에 깔려 있었던 많은 퍼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일로 갑니다. 이들이 정치라든가 재계, 관계, 학계 특히 학계를 거의 많이 갔어요. 미국을 그래서 발전을 시킵니다. 또한 아일랜드계가 있어요. 이 아일랜드계가 또 미국의 정치판에 뛰어듭니다. 정치판하고 또 재계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상류층은요, 미국을 이끄는 상류층은요, 거의 그 아일랜드계하고 유럽계, 유대계예요. 그래서 지금의 바이든, 미국의 바이든도 자기 할아버지가 그 아일랜드계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아일랜드 갔을 때 제 고향에 온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선대가 그렇더라도요.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말실수라는 거죠. 그 노인네가.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아시겠죠?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93년에 벌어졌던 오슬로 협약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딩 이렇게 쇠락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부식된 거는요. 바로 트럼프 정권, 미국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 정치계라든가 재계 관계인 사람들이 다 유대계인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문제가 많은 거죠. 자, 한국은요, 그렇죠? 자, 대통령 문재인 정권 와서의 한국은요, 어디에 속하지? 후자 그룹에 속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친미 쪽으로 이렇게 이제 경을 틀은 거죠. 이거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에요. 내 스스로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강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방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 강대국한테 이렇게 붙는 거예요. 굉장히 안 하고 딱 붙었잖아요. 자, 이런 것은요, 이제 기금도 하이트 얼라이언스. 자, 미국과 한국과 미국 사이에 더 탄탄한 견고한 동맹을 이렇게 가정한다면요, 이것은요, 지금부터 이렇게 뭐 훨씬 더 뭐 그럴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글쎄요, 이거 참, 자, 또 볼까요? 자, 대통령 융서론요, 현재 쥐고 있는 개발이에요. 중동에서의 어떤 그런 사업이죠. 중동에서 어떤 것을 제2의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완전히 퍼플이세요. 완전 황당무계한 그런 거죠. 그죠? 중동 가서 이제 중동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뭐가 돼가니까 중동 가서 좀 돈을 좀 벌어갖고 자기의 어떤 그런 국내에서 좀 저거 그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당이 어떤 표를 좀 이렇게 얻어내려고 지금 탁 했는데 완전히 뒤에서 총맞은 같은 느낌이겠죠. 알았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윤 대통령은요, 어떤 돌파구를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아랍에미리트 이런 국가들을 통해서 어떤 에, 수출하는 거죠. 건설이라든가 그런 협약을 맺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 건설을 협약하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경제적인 난국입니다. 임파스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에서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그 양국가가 어떤 정보 전쟁 때문에 이런 것을 이기게 된 경제적인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요. 일어나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충돌들이
질질 끌어지고 오래가고 확전이 된다면요. 그리고 한국이 그렇게 된다면요. 한국은요, 한쪽 편을 듣게 강조되는 거죠. 된다면은 많은 아랍 국가들과 맺은 그러한 협정은요, 뭐가 된다? 완전히 폐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폐기가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요 표현이 미국의 어떤 수거 표현인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이건 폐기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however는 그러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자, 경제는요, 어떤 거지? 중립인가요? 자, 대한민국이 어떤 것을 이렇게 유지할 그런 이유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 지난 수요일 날 대통령 윤석열과 그의 어떤 그 참모들은요, 하마스를 비난했죠. 어떤 것은 비인도적인 행동에 대해서 하마스 무장단체를 막 비난했어요. 이거, 이 하마스가 시아파잖아, 시아파. 이란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아요. 시리아라든가. 그런데 이런 말을 이렇게 하면 불안하죠. 그죠? 자, 그들은 하마스들은요. 자, 거기에서 멈춰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평화를 이제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말들은 정말 불안합니다. 불안해. 자, 하마스의 전략이에요. 그렇죠? 요게 전술입니다. 텍트와 스트래tegy인데 저는 요 두 개의 단어가 자꾸 헷갈려요. 어느 게 전술이고 어느 게 전략인지 자꾸 헷갈려요. 요 스트레이지틱이 이게 전략이고 이게 전술입니다. 하마스의 전술은 또한요, 무리한 어떤 거죠. 윤 대통령이 국가 안보팀에게 있었나요? 굉장히 무리한 어떤 어려운 그런 각성을 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여기에 어떤 뭡니까? 여기를 뭐라 그러나요? 담당자인가요? 아, 자, 여기에 어떤 그런 담당자들은요, 어떤 것은 이제 깨달은 것 같다는 거죠. 어떤 새로운 겁니다. 어뇨. 또 다시 새로운 어떤 것을 깨달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어는요, 어원이 어게인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또 다시 새로운 어떤 것을 깨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거 아니 보세요. 용이 아마 동격으로 쓴 것 같아요. 어뇨. 그렇죠? 자, 북한의 핵무기가 유일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공무원 이런 담당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은관이. 자, 우리는요, 오랫동안 지적했죠. 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신문사예요. 아마 논설을 쓰는 사람들인 거야. 이 지면, 이 사설을 내는 오피니언 부분에서 오랫동안 지적하는데요. 어떤 거니? 평양이 핵무기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대한민국은 남한을 어, 펄서 퍼서벌라이저 아니야 펄버라이즈입니다. 펄버라이즈요. 남한을 붕괴시키기 위해서요. 분쇄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계속 지적했다죠. 그렇죠. 이번에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걸 보면은 그럴 수 있죠. 근데 북한은 더 많은 재래식 장비가 있잖아요. 북한은요 장사 포고리와 20만 명에 달하는 특수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마 특전단 그런 인원이 20만 명이 되나 봐요. 이러한 특공대들이 충분히 되는 거죠. 개전 초기에 이 가상으로 벌어지는 그러한 저기에서 있잖아요. 초기에 그들이 아마 전쟁을 할 거로 이렇게 충분히 됐다는 겁니다. 여전히 한국은요, 폴란드 컴퓨터 오랫동안 끊어다 충돌했다는 거죠. 미국의 핵 우산입니다. 핵 보호에 도움을 해서 좀 질질 끄는 어떤 충돌에 결국은 아마 승리를 하게 될 것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누가 승리를 하든 이기든 간에요. 한반도에서 제2의 전쟁은요. 한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요? 일본 좋죠. 중국 좋죠. 미국 좋죠. 러시아 좋죠.
한반도를 딱 놓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만큼 너희들이 가져가고 여기를 우리가 가져. 얘네 둘은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요. 이렇게 딱 끝내려고 갖고 있습니다. 3·8선 중심으로. 예? 그죠? 예, 참 조심할 뿐이에요, 우리가. 자, 그러나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간에, 그렇죠? 자,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은 뭐죠? 이건 제2의 전쟁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면요. 그죠? 가족이니까. 자, 이런 전쟁을 해서 한반도를 단기간에 있잖아요. 완전히 초토화시킬 거냐. 완전히 붕괴시킬 거랍니다. 제2의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왜? 우리가 갖고 있는 남북한의 재래식 무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남북한의 재래식 무기는요. 유럽 연합이 갖고 있던 재래식 무기보다 더 많아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한번 일어나면 안 돼요. 자, 또 보세요. 자, 매파입니다. 매파는 강경파죠. 자, 윤 대통령 정부에 새롭게 들어온 국방부 장관, 아마 신원식이라고 하는 육군 중장 출신인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을 포함한 통일부 장관으로 들어온 김용호라는 사람도 매파에 속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fear of the Lord도 잘못된 교훈을, 잘못된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하마스로부터 이렇게 그 충돌, 이것부터 잘못된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들은요, 어떤 것을 뭐 무력화했다고 요구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남북한의 군사협정, 2018년 문재인 정부 때죠. 18년 9월 19일 협정 때 남북의 어떤 그 협정들이 어떻게 어브로게이트라는 건 폐기해요. 폐기하지 않는다면요. 그러한 것들을요. 그냥 무력화시켜. 아무 쓸데가 없는 종이 조각으로 해야 된다고 요구했다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서 하냐. 그러한 것들은요. 한국의 정보 능력을 모으는 데 있잖아요. 굉장히 단지 방해만 될 다고 말하면서요. 남북 간의 그러한 협정을 폐기해야 된다 그럽니다. 생각이 없는 애 같아요. 생각이 없는 애. 김용호라든가 이 신원식 이런 애들은 생각이 없는 애 같아요. 자, 그러나 이러한 거 일방적인 어떠한 어카페시는요, 인커페시테이션은요, 실제 뭐예요? 이러한 무효들은요, 그 협정에 대한 일방적인 무효. 그거는 어떤 현재 우발적인데 인시덴트라는 건 우발적인 건데 우발적인 충돌을 피하게 하는 어떠한 유래 남아있는 그러한 장치들 이런 것들의 무효는요, 이 평양 북한 정권에게죠 빌미를 더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야 할 필요가 지켜야 할 필요가 없는 빌미를 더 제공한다는 겁니다. 자, 이 강경파들은요,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모사드의 최근 실표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보기관이에요. 우리나라의 국정 같은 거죠. 이 모사드는요, 어떤 해석에 대한 잘못을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정보 수집을 정보 수집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들어왔는데 하마스가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정보는 들어왔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모으는 게 문제 아니라 그걸 해석하는 방법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모사들은요, 하마스가 침공을 한다 그러자면 이렇게 크게 할지는 몰랐다는 거죠. 150명에 달하는 인질을 잡을 줄 몰랐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은요, 성공하지 못한 성이죠. 아이언덤이죠. 아마 이스라엘이 아마 방어 체계인가 봐요. 방어 체계. 이런 것들은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내부의 통합이에요. 이 분열된 정책이에요. 정치가 이렇게 자꾸 하나로 의지하지 않고 쭉 네타냐후 총리가 그렇죠? 네타냐후 총리가 이 비리를 저지르면서요 문제가 일으키니까 네타냐후 총리의 아들이 미국에서 이번 전쟁 났는데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층이 분열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일어나서 이 내부 통합의 어떤 부족 때문에 내주 통합 때문에 부족 때문인 겁니다. 자, 이 평화적인 공존이죠. 보복의 악순환되는 보복의 차원이 아닌 평화적인 공존이요. 그 해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 사이에 어떤 그런 애니모스라는 거냐 적개심이에요. 적개심은요 수천 년에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일에서 수천 년에 거슬러 올라가는 기운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적개심은요 80년치 안 됐어요. 그렇죠? 이념적으로 이렇게 뿌리를 봐서는요 그렇게 80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이념적인 문제예요. 이런 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념, 뭐 공산주의다, 뭐 사회주의 이런 이념들이 이제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80년을 지나갔다 그럽니다. 자, 한국은요, 남북한이 한국은요, 이제 쉐드, 탈피해만다는 거죠. 트라우마, 그들이 어떤 종족, 우리가 남북전 1950년에 일어난 남북전쟁을 통해서 막 돕기 했잖아요. 그쵸? 서로 형제들을 죽이고 민족 같이 죽이는 하지 말아야 짓을 했잖아요. 이러한 트라우마로부터 이제 벗어나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통일을 대비하는 그런 거시적인 차원을 봐야 한다. 자, 오늘 강의가 좀 길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통해서요. 한번 우리가 이 주변 나라에서 먼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이요.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불똥이 튀어주세요. 그리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반도가 어떻게 흥정이 될 수 있는가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의 국방은요,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